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극물 GMO, 몬산토, 그리고 바이엘에 관한 7번째 내용이고, 또 전범기업 바이엘에 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나오듯이 바이엘이죠. 악마의 기업입니다. 그냥 단순한 전범 기업이 아니고요. 이 전범 기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바이엘은 전범 기업이었고 현재까지도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기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출처는 시애틀 유기농 식당 웹사이트 블로그에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바이엘이 GMO 농산품으로 해서 살인용 독가스를 생산을 했었고, 또 여러가지 약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GMO 라벨을 못 붙이게끔 그런 노력을 해왔던 흑역사를 지금 정리를 한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더 많은 역사와 내용이 얽혀 있습니다. 바이엘은 독일의 화학 그리고 제약 회사죠. 1863년에 프리드리히 바이에르하고 요한 베스캇이라고 하죠. 독일식 발음으로는. 독일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고 1863년이죠. 150년의 역사가 넘게 된 거죠. 아스피린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하고 당뇨, 피임약 그리고 복합 비타민정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지클론비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을 만들어 놔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학살하는 가스방이죠. 독가스방에 집어넣고 하는데 해서 사용된 지클론 B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다는 얘기죠. 독일에서 만들어진 시안화계 화합물로서 원래는 살충제로 쓰였으나 나중에 독가스로 사용되게 된 물질이다. 이 바이엘 회사가 미국의 연방기금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금융을 조절하는 은행이죠. 근데 이 페더럴 리저브 연방기금은행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립은행이죠. 연방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라고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법으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고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죠. 연방준비은행이죠. 절대 미국의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록펠러가 나오죠. 그 록펠러도 그 악마 중에 한 악마입니다. 그 스탠다드 오일을 갖고 있다가 여기도 문제가 많았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치에 협력을 한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바이엘의 이사회 멤버들이 기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았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것이 없죠. 우리가 외놈들을 그렇게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 외놈들은 좀 어리석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반해서 독일은 대외적으로 후회를 하고 있다 또는 용서를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죄를 받는 것이요. 속죄를 받고 나서도
그 범죄를 저질렀던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고 했던 그 기업과 국가의 근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더 무서운 나라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100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죠. 독가스로 해서.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유태인이 60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서 또 규모로서 이만한 인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실제적인 그 희생자의 숫자를 뻥치기를 한 것이죠. 이 회사의 총수가 바이에르이죠. 나치 정부를 위해서 시클론 B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을 해서 양민들을 학살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1978년에 바이엘하고 다른 제약회사들이 팩터 8입니다. 8하고 9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였었냐면은 혈유병 환자죠. 피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혈우병 환자죠.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화학약품 팩터 8 그리고 팩터 9를 만들었는데요.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혈장을 혈우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구했어야 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는 마약 중독자들 또는 바이러스 질병이 있는 어떤 바이러스냐면 간염 또는 동성애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그 위험한 혈장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죠. 에이즈에 감염된 혈장을 사용해서 그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혈우병 환자를 사망케 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1990년대에 연방정부가 조사를 한 결과에 사기죄로 1,400만 달러를 벌금을 내도록 하게 된 거죠. 야스 또는 야스민이라고 하는 피임약입니다. 아직도 야스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용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그 다음에 야스정 나오죠. 바이엘입니다. 피임 효과를 나타내는 화학물질 쭉 보게 되면은 주의사항 담배를 피면서 이 피임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드름까지 치료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심혈관계에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이 있거나 정맥 또는 동맥혈전성 혈전 색전성 질환, 뇌혈관 또는 관상동맥 질환 이런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중증고혈압 환자, 간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의 기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이 특이 증상이 없으면 자기네들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의사들도 신경을 안 쓰고 환자들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갑니다. 2006년에 야스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야스민은 2001년에 승인을 받았죠. 이 야스민은 그 이후에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혁명적으로 이 피임약으로서 유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드로스피르논이라고 하고 또는 DSP 약 줄여서 그래서 합성 호르몬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06년에 발매가 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또는 2001년부터죠. 사실은 전혀 다른 질환이 없었고 또 다른 약을 먹지 않고 있던 젊고 건강한 여성들이 갑자기 사망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이엘 반연합 기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야스민은 수백 명의 젊고 건강한 여성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야스민은 아직도 자주 쓰여지고 있고요. 미셸 플레저네요.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18살 사망 당시에 18살이었죠. 영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여성이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다량의 혈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미셸은 담배도 피지 않았었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이었고 건강했었고 다른 약도 먹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혈전이 생기는 것이 피임약의 부작용이라고 한답니다. 10,000명 중에 8명 정도가 이러한 그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엘을 상대로 많은 고소가 잇따르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바이엘은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정을 하고 책임이 없다고 내세우면서 보상을 하지를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목숨 걸고 피임약을 드십시오. 특히 바이엘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승인되지 않은 GMO 쌀을 만들어서요. 3가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 나쁜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GMO 즉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만든 쌀은 중국에서도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뜨리려고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쪽에 퍼뜨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트라시롤이 출혈 억제제로 사용이 되고는 있었으나 그래 사망 위험 때문에 임상 시험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2007년 11년 전이네요. 또 78건이나 소송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득장 퇴출 22,000명 추가. 참 악마의 기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건강과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의 탐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화학물질의 부작용을 알지 않고 또 제조, 판매를 중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달 1,000명이 죽었었다는 내용입니다. 2006년에 판매 중지가 됐죠. 2006년에 판매가 중지가 됐지만 그 판매 중지를 내리기 위해서 FDA가 2년간을 싸웠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 건지
아시겠죠? 복합 비타민, 특히 아이들용이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화학물질과 독성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플린트스톤 바이타민입니다. 이 제품들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플린트스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플린트스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다이어트 영양제 추천해서 나와 있죠. 절대 이거 드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참 한심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또 기업들도 다 비양심적인 것이죠. 돈만 될 것 같으면은 4대 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모르길 수도 있긴 있겠죠. 미국 소아과 의사 추천 1위. 얼마나 지금 이러한 얘기는 미국 소아과 의사도 믿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안에 플린트스톤 복합 비타민 안에 뭐가 있는가 보게 되면은 가공 당류, 즉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죠. 아스파탐은 뭡니까? 독성 물질이고 암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큐프릭 옥사이드, 알루미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추출물인 콜타르가 들어가 있죠. 인공색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콜타르요. 참 겁납니다. 그 다음에 소이빈 하이드로제네이드 오일, 이것은 뭐냐면은 그 두부콩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기름을 뽑아낸 것이죠. 보나마나제 두부콩도 또 대두죠. 대두도 GMO를 쓸 게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아연, 산화아연, 소비톨, 페로스, 프마라테, 그 다음에 GMO 옥수수 녹말을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참 탐욕은 무섭습니다. 미국에서도 GMO 식품에 관해서 라벨을 붙여야 된다는 그런 소비자 운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하는 인류의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안 두고 그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쭉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바이엘이 어떤 전범 기업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바이엘의 흑역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862년이죠. 바이엘이 만들어졌고 1897년에 아스피린이 발명되었고 1862년에 IG 파르벤이라는 그룹에 합병이 됐고 1942년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관련을 맺기 시작을 했고, 나치의 의장이 바이엘의 감독자가 되는 거죠. 1956년에 1978년에 위에서 설명된 에이즈 감염된 혈장을 갖고 만든 화학 제품들을 판매를 했고 2001년에 1,400만 달러를 사기죄로 벌금으로 냈고 2001년에는 페루의 24명 아동들을 오염된 우유로서 죽였고
불법적인 GMO를 2006년에 만들어서 쌀을 망가뜨리기도 했고, 벼농사죠. 트레이솔의 부작용을 감춘 채로 영업을 하다가 잡힌 게 2006년. 2007년에 트레이솔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그 다음에 미레나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링크를 다시 찾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피임약 야스의 테레비 광고가 속임수의 광고이기 때문에 다시 광고를 찍었어야 됐다. 피임약 야스민이 혈장으로 인해서 또는 음혈이죠.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3배가 높다. 2007년까지 190명이 사망을 했다는 내용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독일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보다 더 무서운 나라고, 잘 아시다시피 BMW라든가 벤츠 다 숨어서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기업들이고 국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